학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독서랑 문법 부분이거든요. 네, 도대체 맞아요. 독서 이거 긴 걸 어떻게 읽냐. 네네네. 근데 왜냐면 이제 자기 관성대로 읽으니까 그런 것이고 분명히 1등급 학생들이라든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읽는 방식이 있는 거죠. 팩폭을 날리자면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러면 이제 무너지죠.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2021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의 수능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대기자TV 특집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능 영역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설명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을 텐데요. 오늘은 국어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에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대종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국어 영역 어떻게 보셨는지요? 2021학년도 수능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국어가 좀 이제 내년에 또 이제 개정이 들어가서 그렇죠.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독서에서 지문 통합형이라고 해서 그 가지문 나지문이라고 이제 두 지문을 놓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학생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문학이든 문법이든 좀 이제 기본 개념을 좀 모르면 문제 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등급 것도 사실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네. 좀 난해한 수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맨 처음에는 저도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입시 분석 자료들을 받았을 때는 맨 처음에 평이했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은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매년 평이했다고 얘기를 일단 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평이하지 않죠. 출제 흐름은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이었나요? 굉장히 이제 지문이 길었어요. 네. 어려운 문제 그래서- 있었던 그쵸. 그때죠. 예. 그래서 초고난도 문제 이제 지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초고난도를 안 되겠다는 얘기는 고난도는 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냐면 지문 길이는 아주 괴랄하게 긴 건 좀 지양하고 있지만 그래도 짧으면서 응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한 문장 모르면 뒤에 문장까지 다 와사삭 부서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단위로 읽는 것 그리고 네. 문장과 문장 연결되는 그런 어떤 지시어나 접속어를 따라서 읽지 못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기초적인 학습이 좀 중요해지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고요. 그 국어 영역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국어는 사실 타고났다.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천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수리학적인 능력이라든지 공간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수를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선천적인 국어 잘하는 애, 후천적으로 국어 잘하는 애로 좀 나눠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선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게 그 선천이 뭐 그냥 응애응애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좀 학부모님들이 잡아주신. 그죠 책을 좀 많이 읽히거나 뭐 그죠 그런 예. 어떤 어렸을 때부터 좀 책 읽는 습관 예. 그리고 학생이 또 거기에 맞게 좀 이제 체화된. 동기부여를 하고 약간 반선천적인 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학습적인 포인트들도 중요한데 뭐 7등급에서 뭐 2등급 뭐 6등급에서 1등급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것은 한 해 정도 이제 좀 한 해 두 해 정도 뭐 강력한 트레이닝을 하면 또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어떤 방법론 없이 네. 처리가 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좀 이제 옆에서 이제 태도 교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도 교정. 네.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독서랑 문법 부분이거든요. 네. 도대체 맞아요. 독서 이거 긴 걸 어떻게 읽냐. 네네네. 근데 왜냐면 이제 자기 관성대로 읽으니까 그런 것이고 분명히 1등급 학생들이라든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읽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에 맞게 읽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자기 식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관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의식적으로 예, 그렇죠. 바꿔나가는. 바꿔나가야 돼요. 계속 이제 이렇게 체화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체화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훈련과 체화의 방법이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게 이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충분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방법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단지 얼마나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교정하냐에 포인트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독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두 번째가 또 배경 지식이 없거나 독서를 안 하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뭐 배경 지식 같은 경우가 네. 아예 뭐 노쓸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하죠. 근데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네. 이게 그 과학기술 지문이 맞아요. 나오면 이과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예, 틀린 애들이 태반이에요. 배경 지식이 잘못 작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뚫는 어떤 그런 어떤 지문 독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추면 배경 지식이 적더라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수능은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국어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잘 읽고 잘 풀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문제가 풀리게끔 장치하진 않아요. 예, 사실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개념적 어휘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가령 이제 성찰이다. 성찰이란 워딩이 딱 나왔는데 성찰이라고 하면 뭐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반성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평가는 성찰을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성은 그 일부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깨닫거나 어떤 자기를 둘러싼 주변 상황들과 세계에 대해서 좀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성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평가는 여태까지 94학년도 수능부터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25년간 만들어 놓은 어떤 툴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 내에서 이제 출제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 배경 지식들을 뭐 사실 광범위하잖아요. 배경 지식이라는 그렇죠. 게 뭐. 그래서 뭐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잡지를 읽고 뭐 연습을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것은 말씀드렸듯이 독해력의 향상과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서 어떤 약속이거든요. 평가원이랑 네. 평가원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낼게라고 얘기했는데 평가원이 약속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이제 학생들이 어기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룰,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평가원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왔다라는 것.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익혀야 것들을 되겠네요. 통해서 그죠? 그 약속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읽고 싶은 거 읽고 좀 재밌는 거 읽고 예, 중학교 때는 문학책 중에 좀 이제 재밌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딱딱한 것도 읽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 약간 비평문적인 어떤 글들이 있잖아요. 책도 도서도 그런 어떤 도서들이 있고 그런 도서들을 좀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1 네. 때까지는. 사실 그 제가 얘기하는 태도 교정이라는 것은 이미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면 갖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지 않아서 못 갖춰진 걸 사실 좀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 주입시키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네.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미리 그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땡큐 베리 머치죠. 근데 고3 때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3 때 하면 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에서 1, 7에서 1, 뭐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네. 뭐 모든 사례가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점수가 오르고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실전적인 부분은 한 고2 초반부터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공부를 잘 1등급을 계속 받는 친구들은 자기가 왜 1등급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또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공부를 좀 안 하는 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국어 공부가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사실 팩폭을 날리자면 네, 팩폭 날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등급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러면 이제 사실 뭐 제가 계속 태도 교정 얘기하지만 네네. 뭐 신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해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굳어지죠. 무너지죠. 근데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건 너무 좀
젊은 피에 맞지 않는 얘기죠. 예, 뭐 일단은 뭐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대로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다 읽으면 된다 이런 네. 것도 좀 학생 입장에서 막막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렇게 읽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무리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 내에서 학생이 이제 학습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 평가원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네. 알려주려는 것도 있는 거예요. 평가원의 그러니까, 출제 의도. 그죠? 우리가 교학성장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이제 협력해서 좀 그렇죠. 이제 예. 시너지가 나야 되는 포인트인데 네. 지금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좀 이제 내가 될까? 라는 의심이 좀 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얻는 효용도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희망을 갖고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했던 걸 후회하기보다는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뭐 하지 못한 자기의 어떤 것들인데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뭐 지레 겁먹는 거죠. 상황이 이제 밀려오니까 지레 겁먹고 맞아요. 시간은 없고. 난 못하겠어. 그죠? 놀이기구 같은 것도 이제 타기 전에 무섭다가 한두 번 네. 타보면 또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뭐 독서를 놀이기구에 얘기하는 건 뭐 지나친 비약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읽다 보면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친숙해지고 흥미를 접하고 흥미로서 접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네. 제가 그래서 고2 때 좀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어 매체랑 허버가 장문의 어떤 차이를 알아야겠죠. 요걸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고3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도 그렇죠. 들을 수 예. 있고 올해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저라면